자, 시작을 해봅시다. 오늘 220페이지 이차 함수의 최대 최소부터 시작을 합니다. 자, 우리가 저번 시간에 이제 이차 함수 기본 형태를 봤다면 오늘은 이제 이차 함수의 최대 최소를 조금 다뤄볼 텐데요. 자, 기본적인 우리가 이차 함수의 표준형을 먼저 보면 우리가 표준형이 y는 ax-p의 제곱 플러스 q라고 하면 a의 값이 양수면 아래로 블록한 형태가 나타나면서 우리가 꼭지점이 우리가 p, q다라고 하게 되는데요. 자, 요 범위에서 우리가 이렇게 된 그림에서 최대값을 찾아보면 최대값은 얼마? 최대값 어디 있어요? 끝없이 올라가고 있으니까 최대값은 찾을 수 없죠. 그지? 그리고 최소값을 찾으면 최소값은 어디? 그치. p, q인 q가 최소값이죠. 최소값이라는 건 y의 값을 의미합니다. 제일 작은 y의 값. 그래서 여기에서는 최대는 어떻게 되고 존재하지가 없고 그리고 최소는 우리는 q다라고 얘기할 수 있게 되겠죠. 자, 반대로 우리가 A가 양수인 상황에서는 우리가 위로 블록한 형태의 그래프가 그려지는 거고 요 꼭지점이 마찬가지로 P, Q다라고 구해질 텐데 그러면 이번에는 최대값이 얼마가 돼요? 그치, 최대값이 Q다라고 써지는 거고 최소의 값은 얼마로? 그치,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게 되겠네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x의 범위, 즉 x값이 실수 전체를 놓고 봤을 때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2차 함수 같은 경우에는 아래로 볼록이냐 위로 볼록이냐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최대값이 나오냐 안 나오냐도 결정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아래로 블록 같은 경우에는 최대는 없고 최소는 q가 꼭지점이 되는 거고 위로 블록에서는 최대가 q가 되는 거고 최소는 존재하지 않게 되겠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실수 전범위에 대해서는 이렇게 최대 최소를 따져볼 수 있게 되겠고 그러면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얘기하자면 최대 최소는 어디서 나타나요? 꼭지점에서 나타나죠. 그지? 없던가 아니면 꼭지점이던가 둘 중에 하나인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최대 최소를 따져볼 수 있게 되겠고요. 자, 고등부에서 이제 중요한 거는 사실 여기보다는 이제 여기서부터인데요.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있는 2차 함수들을 범위를 딱 제한시킵니다. 어디서부터 어디 사이에서 최대값 또는 최소값이 얼마냐라고 묻게 돼요. 자, 그러면 예를 들면 이제 요 그래프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자, 이렇게 생긴 그래프에서 우리가 범위 자체가 여기서부터 알파부터 베타라고 하는데 예를 들면 알파 베타가 이렇게 알파 베타가 정해진대요. 자, 그러면 최대가 어디서 최대예요? 최대값 어디서 나와? 그렇지, 알파 여기 경계에서 최대값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최대는 우리가 f 알파다라고 할 수 있는 거고 최소는 여기가 최소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최소가 어디서 f 베타에서 최소다라고 할 수 있는 거네. 자, 그러면 다시 얘기하면 양 경계에서 뭐가 나와요? 최대 최소가 나온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자, 근데 범위가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또 다른 범위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범위가 예를 들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범위래요. 이렇게 알파 베타가 범위래요. 그러면 범위 안에 꼭지점이 들어가 있죠, 현재. 이렇게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여기의 거리와 여기의 거리를 따졌을 때 이 거리가 조금 더 멀다라고 해보면 당연히 먼 거리에서 뭐가 나와요? 최대값이 나오겠죠. 그죠? 축으로부터 먼 쪽이 더 많이 증가할 거잖아요. 되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범위가 되면 최대는 뭐가 최대가 되는 거고 f 베타가 최대가 되는 거고 최소는 뭐가 최소예요? 그치, 그대로 q가 최소예요. 되시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최대 최소가 나타날 수도 있고 자, 또는 범위가 오른쪽에서 이렇게 알파 베타가 나타난다면 당연히 최대는 f 베타가 최대인 거고 최소는 f 알파가 최소인 거죠. 자, 근데 이거를 매번 우리가 이렇게 다 외울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생각을 해보면 최대 최소는 양 경계 아니면 꼭지점에서 최대 최소가 나타나죠. 그러면 그렇게 나타날 때마다 우리가 그래프를 그려서 어떤 상황인지 상황을 판단하고 최대 최소를 좀 구별해주면 좋겠네. 자, 그리고 꼭지점이 범위 안에 들어가면 꼭지점이 최대 또는 최소값이 될 거고요. 그리고 양 경계 중에 축으로부터 먼 쪽이 최대 또는 최소값이 될 수 있겠죠. 되겠어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여기서 이제 좀 봐보면 자, 기본적으로 범위가 알파보다 크고 베타보다 크면 F알파 경계값, F베타인 경계값과 꼭지점 값 중에 가장 큰 값이 최대값이 되는 거고 가장 작은 값이 최소값이 되더라. 그래서 예를 들어서 범위가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꼭지점이 당연히 최소값인 거고 여기에서 경계에서 축에서 좀 먼 경계인 베타가 최대값이 되어주겠죠. 이렇게 해서 구별을 할 수 있는 거고 마찬가지로 이렇게 범위가 꼭지점이 안 들어가는 거는 당연히 우리가 어떻게 돼요? 해당되는 알파에서 최대값, 베타에서 최소값을 갖는다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만약에 범위가 아까처럼 이렇게 알파 베타가 있으면 당연히 F 알파가 최소값, F 베타가 최대값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해당되는 그래프를 그려보면서 상황을 조금 판단해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렇게 해서 제한된 범위 안에서 우리가 최대 최소를 한번 얘기를 해봤고, 자, 그러면 요거 가지고 이제 문제를 푸는데 생각보다 문제들이 조금 어려워요. 헷갈리는 것도 좀 있고, 그래서 1번부터 6번부터 한번 쭉 이제 풀어가면서 또 설명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6번입니다. 다음 주어진 범위에서 최대값과 최소값을 각각 한번 구해보라라고 하네요. 자, 우선 우리는 처음이니까 이차 함수를 한번 그려보려고 표준형으로 만들어 보면, 자, y는 x-1의 제곱 마이너스 4다라고 쓸 수 있네요. 됐죠? 자, 그러면 꼭지점의 좌표가 어디에? 얘가 1,4에 꼭지점의 좌표가 1, 2, 3, 4에 찍어지고 아래로 볼록한 형태의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겠네요. 됐어요? 자, 이렇게 그려진 상태에서 자, 첫 번째 제한된 범위는 0부터 4래요. 자, 0에서부터 대략 4는 여기가 4 정도 되겠네요. 요 범위 안에서, 즉 요 범위 안에서 함수값 중에 제일 작은 게 최소값, 제일 큰 게 최대값이 되는 거죠. 자, 쉽게 구할 수 있는 거 최소값을 먼저 생각하면 최소값은 어디서? 꼭지점에서 최소값인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최소는 F1이 최소일 거고 잘못 그렸구나. 미안해요. 그래프를 아예 잘못 그렸네. 다시 그릴게요. 왠지 너무 높더라. 자, 얘가 1,1234 밑으로 가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질 거고, 자, 여기는 이제 1,-4로 꼭지점을 찍어 놓고, 자, 그럼 제한된 범위가 0에서부터 그러면 4면 얼마일까? 4, 4, 16에 4, 2, 8 대략 여기 정도 4 나타나겠네요. 자, 그러면 최소값은 우리가 최소를 찾으면 F1이 마이너스 4로 최소값인 거고요. 최대값을 찾으려면 최대는 당연히 F0 또는 F 얼마가 4가 최대값이죠. 자, 근데 여기서 이제 결정하는 방법이 축인 X는 1, X는 1로부터 먼 경계, 조금 더 먼 경계인 F4가 최대값이 되어주겠네요. 그래서 F4를 구해보면 저기다 4 대입하면 16 마이너스 8 그 다음에 빼기 3이니까 11이면 최대값 5다라고 이렇게 구해지겠네요. 그래서 최대 최소를 구하는 첫 번째 문제였고요. 자, 두 번째는 마찬가지 똑같은 함수에서 범위 자체가 이번에는 마이너스 2부터 0 사이래요. 자, 그러면 범위가 대략 마이너스 2부터 0 사이, 요 사이의 범위에서 최대값과 최소값을 한번 따져보래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단순하게 왼쪽에서 뭐가 되는 거고, 즉 마이너스 2에서 최대값이 되는 거고 0에서 최소값이 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 최대부터 찾아보면 최대는 F-2가 최대인 거고 최소를 찾아보면 F0이 최소인 거네요. 그래서 최소값은 우선 마이너스 3으로 구해질 거고 최대값은 마이너스 2를 집어넣으면 4에다가 8이 되고 3을 빼니까 얘도 5라고 구해지겠네요. 네, 맞겠네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범위 안에서 최대값과 최소값을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는 6번 문제였고요. 자, 두 번째. 자, 다음 마이너스 1에서부터 3 사이에서 다음 2차 함수의 최소값이 마이너스 2일 때 상수 k값과 fx의 최대값을 각각 구해보래요. 자, 우선은 범위도 정확히 나왔고요. 근데 fx가 뭐 1차와 2차는 정확히 나왔는데 상수가 정해지지 않았죠. 대신에 뭘 줬어요? 그 범위 안에서 최소값을 주어졌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할 수 있는 건 표준형에서 fx가 x-2의 제곱 플러스 k-4라고는 쓸 수 있죠. 즉 꼭지점의 x좌표는 쓸 수 있어요. 근데 뭘 몰라? 꼭지점의 y좌표를 모르죠. 그러니까 그래프를 정확히 못 그리지만 우리가 아래로 볼록이라는 건 확실하고 요 꼭지점의 x좌표가 2고 y좌표는 k-4다라고 좌표 평면 축 없이 그냥 우선 이렇게 그려놓자고요. 되겠어요? 여기까지? 그러면 여기에 x좌표가 얼마인 거는 x는 2인 거는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제한된 범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마이너스 1에서부터 어디까지? 3, 4, 1이에요. 되겠어요? x가 마이너스 1에서부터 3, 4, 2가 이렇게 제한된 범위래요. 근데 거기에서 최대값은 당연히 꼭지점이 제한된 범위 안에 들어가니까 꼭지점이 최소값일 거고, 그러면 당연히 꼭지점인 k-2가 k-4지. k-4가 얼마로? 마이너스 2다. 그래서 우선 k값은 얼마다? 2다 라고 구할 수 있는 거고요. 자, k값이 이렇게 2라고 구해진 상태에서 최대값을 사실 찾으래요. 최대값은 축이 2인데 여기서 먼 경계가 어디가 멀어요? 어디가 더 멀어? 마이너스 1쪽이 더 멀죠. 그죠? 그러면 최대값은 어디서 최대? f-1이 최대더라. 그래서 그대로 숫자 대입을 해보시면 얘는 마이너스 1 대입하면 1 플러스 4 플러스 2 해서 최대값 7이다 라고 찾을 수 있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찾는 6-2번이었고요. 자, 7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잘 보세요. 이 문제도 잘 나오는 타입 중에 하나니까. 자, 다음 실수 x에 대해서 다음 y는 x의 제곱 마이너스 2x의 제곱 마이너스 2x의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4의 최소값을 한번 구해보래요. 자, 그러면 보면 여기서도 문제 자체가 얘가 x의 제곱 마이너스 2x의 제곱이고 마이너스 2의 x의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4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아는 건 2차 함수인데 현재는 몇 차 함수? 4차죠. 근데 누가 봐도 딱 뭐하기 좋게 주어졌어요? 치환하기 좋게 주어졌죠. 됐나요? 자, 그러면 x의 제곱 마이너스 2x를 내가 t라고 치환하고 싶어요. 되셨나요? 그러면 우선 치환된 식은 y는 t의 제곱 마이너스 2t 마이너스 4라는 식이 나올 텐데, 자, 여기서부터 중요한 거. 자, 내가 요거를 하나의 함수로 보면 t는 x의 제곱 마이너스 2x라는 함수로 보고 싶다고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y 자리에 누가 쓰여 있어? t가 쓰여져 있죠. 그러면 그래프가 보통 x축, y축이었는데 요게 t축인 거죠. 되겠어요? 여기까지? 됐어요? 문자만 그냥 y에서 t로 바꿨을 뿐이에요. 단순하게. 자, 그런 상태에서 이 그래프를 그리려고 표준형으로 바꾸면 x-1의 제곱 마이너스 1이다 라고 쓰여지면서 얘가 1, 마이너스 1의 꼭지점을 가지면서 아래로 볼록한 형태의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질 거네요. 됐어요? 여기까지? 자, 그러면 생각을 해보면 얘는 t의 값은 여기에 나온 함수값이 t의 값인데 t가 나올 수 있는 범위를 생각을 해보자고요. 자, 여기가 마이너스 1인데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쪽에서 t값은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t가 마이너스 2라는 함수값이 나올 수 있어? 없어? 불가능하죠. 그치? 즉 t는 어디에서부터? 마이너스 1보다 큰 값만 나올 수 있는 거네요. 되겠어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이걸 보고 t는 얼마보다? 마이너스 1보다 큰 값만 존재할 수 있구나 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문제를 풀 때는 이렇게 치환해서 여기까지는 누구나 잘 해요. 근데 스스로가 뭘 해야 돼? 이렇게 새롭게 범위를 정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문제를 2번 풀어야 되는 거죠. 되셨나요? 그래서 이렇게 치환하면서 이렇게 구해서 t는 얼마보다? 마이너스 1보다는 크다라는 조건을 달아주셔야 돼요. 그래서 문제는 어떻게 바뀐 거예요? 이제 그러면 y는 t의 제곱 마이너스 2t 마이너스 4가 범위가 t가 마이너스 1보다 클 때 최소값을 구하여라 라는 문제로 바뀐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다시 또 뭐예요? 표준형으로 바꾸면 t-1의 제곱 마이너스 5가 되면서 최소값을 구하여라. 최소값을 구하여라. 그러면 얘는 t는 1에서 마이너스 5라는 최소값이 그대로 나오겠네요. 그래서 이때 t는 1일 때 최소 마이너스 5다라고 이렇게 구할 수 있겠죠. 되겠어요? 어차피 꼭지점에서 최소값이 나올 거니까. 자, 이렇게 해서 푸는 첫 번째고요. 자, 두 번째도 뭐 매한가지입니다. 같은 유형으로 풀 텐데, 자, 똑같이 한 번 더 연습을 해볼게요. 자, 다음 주어진 식이 이번에는 x 자체의 범위가 벌써 있네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도 x의 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2x 마이너스 3을 내가 t로 치환하고 싶고, 그 치환된 식은 당연히 y는 t의 제곱 플러스 6t 플러스 9다라고 쓰여질 텐데요.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범위를 새롭게 잡기 위해서 t는 x의 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3인데, x의 범위가 마이너스 2부터 어디까지? x가 1 사이라는 범위를 가지고 있죠. 됐나요? 이거는 이거랑 별개로 지금 범위 잡기 위해서 새로 따로 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도 우리가 표준형으로 바꾸면 x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4라고 쓸 수 있고, 그래프는 현재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의 꼭지점이 있으면서 아래로 볼록한 형태의 그래프가 그려지네요. 자, 여기가 x축이고 마찬가지로 여기가 t축이고, 자, 근데 범위가 마이너스 2에서부터 어디까지? 1까지가 범위래요. 요 사이만 생각을 해서 이 사이에 나타나는 t의 범위, 즉 y의 범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나타나는지 봤더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y가 이렇게 나타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꼭지점을 우리가 얼마로 알고 있고 마이너스 4라고 알고 있고, 꼭지점에서 먼 경계가 1이니까 우리가 1을 집어넣어주면 1 집어넣으면 여기가 1 들어가면 2는 4에 이 쌤이 그래프를 좀 이쁘게 안 그렸네. 여기가 y 값이 0이네요. 여기다가 1 집어넣으면 2는 4에서 4 빼니까 이게 0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t의 범위는 어떻게 잡혀요? 얘가 마이너스 4보다는 크거나 같고 0보다는 작거나 같다라고 구할 수 있네요. 그래서 여기 범위에서 우리는 그러면 이렇게 치환하면서 t의 범위가 마이너스 4보다는 크거나 같고 t는 0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식을 쓸 수 있고요. 자, 그래서 이제 요것만 다시 한번 풀면 되죠. 그래서 요거를 표준형으로 바꾸면 t 플러스 3의 제곱이니까 얘는 t가 얼마일 때? 마이너스 3일 때 최소 0을 갖고, 축이 먼 쪽이 t가 0이니까 t가 0일 때 최대 얼마를? 9를 갖는다라고 쓸 수 있겠죠. 이렇게 해서 최대 최소를 찾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공통부분이 있는 함수의 최대 최소는 이런 식으로 치환 형태로 푸시면 되겠고요. 자, 8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다음 실수 x, y가 존재하는데요. 다음 식의 최소값을 한번 구해보래요. 자, x, y가 최소라는 조건만 주어진 상태인데요. 요거에 대해서 우리가 최소값을 구하는데, 자, 식을 먼저 보시면 얘가 x의 제곱 마이너스 4x고요. 그리고 플러스 2y의 제곱 플러스 4y 플러스 4인데요. 자, 이렇게 주어진 식에 대해서 최소값을 찾으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x 2차와 1차를 가지고 완전제곱식을 만들고요. 그리고 y 2차와 1차를 가지고 완전제곱식을 만들어 봅니다. 자, 그러면 앞에 거는 얘가 x-2의 제곱 빼기 4가 되는 거죠. 그리고 뒤에 거는 플러스 2로 묶으면 얘는 y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2가 되는 거고, 요 4 때문에 플러스 4가 한번 이렇게 붙겠네요. 됐어요? 자, 그러면 식을 다시 한번 적어보면 이 식은 x 마이너스 2의 제곱 플러스 y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2다 라고 적어낼 수 있죠. 자, 근데 문제에서 뭘 구하래요? 최소값을 구하래요. 자, 근데 이 제곱이 달린 이 식들은 항상 뭐예요? 0보다 크거나 같죠? 그러면 얘의 최소는 0인 거고 얘의 최소도 0인 거잖아요. 됐나요? 그러면 얘가 또 0이고 얘도 0이면 결국 2를 빼는 전체 최소는 얼마로? 마이너스 2다라고 구해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되셨나요? 그래서 실수 범위에서 이렇게 식이 나왔을 때는 이런 식으로 완전 제곱식 만들어 가지고 문제를 풀어 가시면 되겠고요. 자, 두 번째입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가 2x 플러스 y는 3에 대해서 만족지기는 실수에 대해서 얘가 2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에 이번에도 최소값을 한번 구해보래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얘를 이렇게 이항시키면 여기서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이다 라고 쓸 수 있고,
y 대신에 얘를 집어넣어 보면 이 식이 2x의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의 제곱이다 라고 표현이 가능하네요. 자, 그러면 전개를 해보면 얘는 2x의 제곱 플러스 4x의 제곱 마이너스 12x 플러스 9가 되면서 전체식은 6x의 제곱 마이너스 12x 플러스 9인데요. 자, 여기서 주의할 점. 3으로 딱 나눠보고 싶게 생겼잖아요. 절대 나누시면 안 됩니다. 얘는 등식이 아니야. 등호가 없다고. 우변에 이꼴 0이 없잖아. 그치? 그러니까 등식이 아닐 때는 함부로 수를 나누거나 곱하거나 하시면 안 돼요. 되겠어요? 함수 식일값을 구하는 거지. 그래서 이 상태에서 그냥 바로 뭐 해야 돼? 표준형으로 우리가 x의 제곱 마이너스 2x고 바깥쪽 9 빼놓고 플러스 1이 필요하니까 마이너스 6이 생겨나면서 결국 6의 x 마이너스 1의 제곱 플러스 3이다 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결국 x가 얼마일 때? 1일 때 최소 3이다 라고 구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되겠죠? 이렇게 해서 구하는 8번 문제였고요. 자, 그 다음 9번으로 가볼게요. 자, 활용 문제입니다. 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중학교 때에서도 한 번씩 나올 법한 그런 문제들인데, 자, 문제를 먼저 보시면 그림과 같이 직각을 낀 두 변의 길이가 20과 40인 직각 삼각형 모양 땅에 우리가 직사각형 모양인 건물을 지으려고 한대요. 이 건물의 밑면의 넓이의 최대값을 한번 구해보래요. 자, 땅이 이렇게 있는데, 이 모양 땅이 있는데 이렇게 직사각형으로 우리가 해당되는 건물을 지어 올렸을 때 이 밑면의 넓이가 최대가 되도록 하래요. 자, 여기서 사용하는 거는 닮음입니다. 닮음.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닮음. 현재 이 삼각형의 삼각형은 밑변과 높이라고 하면 밑변과 높이의 비가 1대2의 비를 가지고 있죠. 되겠어요? 자, 그러면 편하게 문제를 풀려면 그냥 여기에 가로를 우리가 x라고 두면 여기가 당연히 닮음으로써 2x다라고 풀 수 있죠. 자, 그러면 그것 때문에 여기가 얼마가 되는 거예요? 여기가 40-2x다라고 세로의 길이가 정해지는 거네요. 됐어요? 자, 그러면 직사각형 땅의 넓이를 우리가 넓이 S라고 한다면 얘는 X 곱하기 40-2X가 해당되는 땅의 넓이일 거고, 자, 생각을 해보면 여기서 이제 X의 값은 당연히 0보다는 커야겠죠? 그죠? 그리고 40-2X도 0보다는 커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0보다 크려면 X는 누구보다는 작아야 돼요? 20보다는 작아야겠네요. 그래서 기본적인 범위가 0보다는 크고 X는 20보다는 작다는 범위까지 조금 생각을 해주시고요. 자, 그러면 요거는 전개하면 마이너스 2로 묶어내면 X의 제곱 마이너스 20X다 라고 쓸 수 있고, 자, 여기는 반으로 나눈 거의 제곱이니까 플러스 100이 필요하고 마이너스 100이 나가면서 플러스 200으로 나가겠네요.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 2에 x 마이너스 10의 제곱 플러스 200이다 라고 적어지네요. 되겠어요? 자, 그러면 x가 얼마일 때? x가 10일 때 우리가 최대 얼마를? 200을 갖는다 라고 볼 수 있겠죠. 되셨나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넓이 최대값을 구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차 함수 최대 최소 문제였고요. 자, 숙제는 저번에도 한번 얘기했듯이 우리가 234페이지 12번까지가 숙제가 됩니다.